약혼녀가 아들을 죽인 이유를 알아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약혼녀와 소파에 앉아있을 때였다. 바로 전날 밤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약혼녀는 벌써 하객 리스트와 케이크 예약을 알아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 토마스는 유모차에서 자는 중이었다.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소를 결정하던 중 약혼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절망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그리곤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었지만 약혼녀는 달달 떨리는 치아를 간신히 이겨내고 힘들게 입술을 움직이며 간신히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추워. 너무 춥다고. 때는 7월이었다. 거기다가 여기는 무덥기로 소문난 애리조나 주였다. 약혼녀의 추위를 달래주기 위해 이것저것 해봤지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혼녀는 자기 몸을 거의 반으로 접다시피 한 채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단어만을 지독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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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토마스가 울기 시작했다. 지금 무엇인가가 단단히 잘못됐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옆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마치 나뭇가지가 꺾이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가보니 약혼녀가 축 늘어진 토마스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온통 피바다였다. 약혼녀가 토마스를 먹고 있었다. 무슨 짓이야? 내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약혼녀는 내 목소리 따윈 들리지 않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약혼녀로부터 토마스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오로지 먹을까? 라고 외치면서 강철같이 단단한 악력으로 아이의 가녀린 다리를 잡고 버티는 것이었다. 총을 찾아야 했다. 그때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그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교외 지역에 영아식인 사이코. 모두가 떠나버린 빈집이 머금고 있는 고요함 때문에 귀가 먹먹했다. 결국 약혼녀와 토마스의 물건은
전부 갖다 버렸다. 다만 어째서인지 나는 약혼녀에게 주었던 약혼 반지만큼은 남겨두고 있었다. 사실 그 반지는 나와 약혼녀가 네바다 산맥을 하이킹하던 도중에 발견한 것으로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기 직전의 일이었다. 녹슬고 더러워진 금색 밴드링에는 알파벳 TD라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다. 확실히 오래된 반지였다. 차마 그것마저 버릴 순 없었다. 약혼녀는 항상 그 반지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최근 역사학자로 일하는 친구가 그 반지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기로 했었다. 그리고 친구는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피커폰으로 울리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핸드폰 화면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쨌든 남기고 싶었다. 죽은 약혼녀를 기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마이크, 아무래도 그 반지 보통 반지가 아닌 것 같아. 친구의 말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쥐고 있는 내 손이 점점 저려오는 기분이었다. 손이 왜 이러지? 외관으로 봤을 때 19세기 중반쯤 만들어진 것 같아. 히터를 더 강하게 틀었다. 이상하게 계속 추웠다. 발견한 위치로 봐선 산맥을 넘어오던 정창민이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추워. 살면서 이렇게까지 추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극심한 허기 때문에 속이 꽉꽉 뭉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각인 말인데 누군지 알 것 같아.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미스터리 하나를 풀게 되는 거야. 너무 배고파. 아무리 애써도 추워. 먹을 것이 필요해. 살아남아야 해. 고기가 필요해. 고기.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친구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저 쉴 틈 없이 주인이 사라진 빈 공간을 향해 설명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여기 새겨진 TD라는 이니셜은 탐슨 도너를 말하는 것 같아. 그 여자 남편이 도너 파티라고 불리던 개척자 집단의 우두머리였거든. 밖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듣지 못한 채 흥분한 목소리로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여자 아직까지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도너 파티 또는 도너 리드 파티라고 불리는 그들은 미국 중서부에서 마차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미국 개척자들의 그룹이었다. 사고로 인해 조난당한 그들은 1846년에서 47년 사이의 겨울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눈 속에서 갇혀 지냈다. 이들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해 식인 풍습에 의지했으며 주로 기아와 질병, 극심한 추위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먹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2명의 미국인 원주민 가이드를 식인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당신이 방을 나서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멈춘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봐. 와이프, 형제,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 대화를 시작해서 제대로 이어가 보는 거야. 네가 그 공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들하고 말을 나누고 있어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나가기 직전에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그나저나 어제 같이 봤던 그 영화 어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장 빠르게 대답할 수 없는 거. 나는 처음 이런 시도를 한 이후로는 질문 후에 일어난 상황을 다시 만들 수가 없었어. 이에 대한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말이야.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해 줄게. 아침에 안방에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이었어. 와이프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난 막 잠에서 깬 참이었지. 볼일을 봐야 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대신 침대에 앉아서 와이프에게 그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물어봤어. 참고로 와이프는 교사거든. 와이프는 내 질문에 쭉 대답했어. 그날 오전 학교에 유명한 작가가 올 예정이라고 했지. 와이프는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 난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어. 와이프는 여전히 출근 준비 중이었지. 안방의 옆방은 우리 아들 방이었고 나는 방을 나설 때면 꼭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와이프는 신나서 떠드는 중이었지. 그래서 그 작가가 학교에 자기 작품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 아주 작은 틈새가 남아서 안방 안을 엿볼 수 있었지. 와이프의 말을 계속 들을 생각이라 문을 아주 천천히 닫았던 건데 제기를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 와이프 말을 끝까지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말이 너무 길어지더라고. 문과 문틈 사이에 정말 작은 틈만 남았을 때 그 틈으로 나는 봤어. 서랍장으로 몸을 기울인 채 한 손은 서랍 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와이프는 멈춰 서 있었어. 마치 마네킹처럼 말이야.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와이프는 움직이지 않았어. 미동조차 없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신이 나서 혼자 조잘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그 작가랑 같이 소풍도 갈 거야. 분명히 와이프의 목소리였지만 내 두 눈으로 멈춰있는 와이프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입술도 안 움직이는 걸 확인했다고. 와이프는 오크나무로 만든 서랍장에 몸을 기울인 채 등으로 햇살을 받으며 자기 블라우스를 찾으려고 서랍장을 뒤적거리던 그 모습 그대로 굳어 있었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지. 그런데
남자도 아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 영원 불가. 하지만 분명하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 아, 씨발. 들켜버렸네. 그때 다시 와이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이프는 서랍에서 블라우스를 꺼내더니 나를 향해 돌아보면서 말했어.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그날 이후 닫힌 문을 수없이 열어봤지만 그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다시 시도하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존재가 내 시도를 이미 꿰뚫어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계속 시도하다 보면 성공하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봐.